예,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.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부총장님께서 지난 순서에서 본인께서 목표로 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정치다. 이 말씀이 인상이 깊어서 저희가 좀 타이틀을 좀 바꿔봤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좀 약간 어색하긴 하나 예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꾸 부르면 또 괜찮을 네, 것 같아요. 네. 김현의 현금 정치. 네. 착한 기는 것 같습니다. 예. 지난주에는 그 광복절이라 저희가 방송을 쉬었고요. 오늘 한 2주 만에 나오시는 상황인데 이슈가 아주 참 많습니다. 지금 일단은 지소미아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.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.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국민들 안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맞냐. 우리가 일본한테 경제 침략을 당했고 그 경제 침략의 배경이 안보의 문제였는데 예.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데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좀 우세하죠. 그러니까 네.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안보 분야는 또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또 현실론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.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한미일 그 관계에서 특히 이제 미국 쪽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한 건데 예. 거기서 이제 미국이 조금 더 역할을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.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고 내지는 좀 일본의 편에 선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한적 의심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또 그 이제 지소미아가 우리도 도움 받는 게 있고요. 정보 제공을 받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게 있는데 예. 그것을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쨌든 이것을 현실론과 그다음에 그 당위론에서 선택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예. 그래서 어떤 결정은 뭐 지금 이제 심사숙고하겠지만 국민의 여론과 함께 보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런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것을 좀 함께 이렇게 좀 조정해서 답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당내에서는 정해진 입장이 어떤 것일까요? 이게 이제 아직 청와대 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.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. 네. 중간적인 상태로 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. 봅니다. 이 상황은 지금 국민 여론이 뭐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고 또 실리론을 따져보면은 계속 연장을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 카드로 잘 이용을 해야 한다. 이런 신중론도 있습니다.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설명을 참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이제 그 세계 품목으로 규제할 때 입장을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수석 보좌관에 두 차례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에 좀 대비해야 된다. 그러나 네. 냉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국산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과 아울러서 우린 항상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. 그 대화하자라는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결국 투 트랙으로 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. 다만 야당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악의적으로 하고 본인들의 본색을 감춘 채 일본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만큼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다면 청와대 입장이 나온다면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는 기본적으로 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. 지금 이른바 여당에서는 팩트 체크가 잘못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보도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.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. 소위 말해서 스피커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여당에서 언론 쪽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의사를 밝히시는 대부분들의 여당 당직자분들을 보면
요즘 표정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힘들지 않으신가요?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뭐 굳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 조국 수석이 수석 시절에 이제 장관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, 예. 그러면서 이제 찬반 양론이 그때부터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그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은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였고요. 그다음 장관 내정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신독재, 그다음에 그 검찰을 권력의 그 하수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미 반대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반대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라는 점이죠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그 인사 청문을 제출하면 예. 그 청문 제출 그 인사청문회법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밟으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면서 지금 장외에서 계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조국 흠집 내기를 하고 있고 일각 언론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또 새로운 사실 발굴해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오보를 양산하고 있다. 예. 그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점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실제로 7대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인사청문회의 기본일 것이고 그것이 이제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지 않습니까? 예. 두 번째는 자질과 정책 검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그 자질과 정책 검증을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 요구가 그 진도 나가기 전부터 이미 무슨 뭐 위장 이혼을 했다, 예. 위장 매매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머쓱해지지 않았습니까? 예. 사실관계를 또 입증하기 위해서 묘비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. 김진태 의원이요. 예. 이건 천년도 저버린 아주 그냥 몰지각한 행위이고 그렇습니다.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천박하게 이를 데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그것이 탄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딸의 논문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. 장학금 갖고 시비를 걸었고 그 다음에 논문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제도, 소위 말하는 그 입학 사정관 제도가 2008년도 입시 제도에서 도입이 됩니다. 예. 이명박 정부에서 이때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사실상 무한 경쟁으로 그 대입 제도가 나오고 사정관 제도는 뭡니까? 그 면접을 통해서 입시가 가능한 제도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자기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에서 일부 대학에서 특목고에다가 보냅니다.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선발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는 또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. 예.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간 건데 그거는 실습 보고서, 즉 논문이라고 했는데요. 이거는 외국의 경우는 에세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훈련을 시킵니다. 그럼 이 에세이를 잘 쓰는 친구가 일제자가 되는 겁니다. 일저자가 되는 거예요. 예. 그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했는데 이걸 가지고 불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조국 수석에 책임을 묻습니다. 예.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, 어느 과를 가고 싶다. 거기를 부모가 존중해 줄 수 있고요. 또 역으로 부모가 어떤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기울입니다. 예. 다만 공교롭게도 이 그 조국 내정자가 둘 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엘리트층이고 그 아이까지 그렇게 승승장구한 것이 부모덕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여론에서 네.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불법을 통해서 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. 입시 제도에 따른 대입을 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특목고 자사고 이것이 폐해가 많다.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청입니다. 그래서 예. 이때 있었던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있었던 입시 제도에 의해서 대학과 대학원을 간 걸 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고 청문회를 안 하고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예.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다.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공세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차분하게 설명을 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 납득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조국 후보자도 오늘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일정 부분은 그 유감을 표하는 그런 국민의 내용을 했죠. 정서에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예. 점에 대해서 머리를 숙였다고 봅니다. 예.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일단은 의학
에세이라고는 글쎄요, 그 당사자들의 논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저자라는 것도 있죠. 지금 고려대에서는 당시에 서류들 다 폐기를 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, 확인은 좀 자소서에 한 줄을 썼다고만 예. 돼 있고 그 논문을 제출하진 않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자소서는 썼다. 한 줄로. 한 줄로 예, 썼다. 자기가 그 자기 소개서에 네.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그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한 줄로 들어가 있다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네. 예, 단국대 그 당시 지도 교수였죠. 지도 교수가 이 인턴 학생이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소, 네. 연구소의 일원이다라고 표기를 한 것이 네. 당시 이런 비슷한 방법을 통해서 무리하게 들어가려는 교수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한번 스크린하지 않았습니까? 이때 또 그런 것 때문에 배제가 됐다. 이런 문제도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쪽이 좀 글쎄요, 중요한 게 제가 아닐까요? 봐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일단은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딸 인사청문회 이전에는 예. 동생과 그 동생 부인, 전 부인이 이혼했냐 안 했냐로 가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가 네. 결국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가족 청문회냐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잖아요. 딸에게 네. 올라왔는데 그 단국대 교수, 지도 교수의 한 말 가지고 저희가 그 평론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분도 자기가 뭐 손해봤다라고 얘기하고 뭐 외국어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외국 예, 대학을 갈 거라 생각했는데. 근데 외국의 대학을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외국어 대학을 가려고 했으나 어쨌든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국내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거지. 그 교수와의 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까지는 교수의 역할이고 이 학생이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과를 선택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학생의 몫이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예. 교수가 지금 와서 지금의 시점에서 그때 당시를 복구해가지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다면 네. 이랬다면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교수의 생각이니까 그것까지 인청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. 예, 네. 단국대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은 아마 증인으로 채택이 되겠죠? 뭐 아마 그렇게 되겠죠. 그런데 하루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? 인사청문회를. 예, 그 하루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네.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하루를 넘기게 되면 모든 의혹이 다 묻히게 된다.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그럼 반론하시겠습니까? 이틀 해야 됩니까?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? 조국 때문에? 그러니까 억지를 부릴 걸 부려야죠. 예.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거고 당사자 결격 사유를 위주로 보는 거고 그 주변에 법을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데 예.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인사청문회 방식은 그야말로 그냥 주저앉히기 위한 여론몰이고 마녀사냥이다라고 예.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한 후에 15일에 그 기한이 있죠. 8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. 예, 네. 8월 30일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네. 상황인 건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좀 늘어지게 붙들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. 아니 그러고 억지를 불려서 좀 잘못된 것을 폭로했으면은 좀 이게 좀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근데 예.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지금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는 건 어떤 걸 좀-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면 좀 유감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죠. 네. 예, 그리고 천륜을 저버린 행위를 했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 아무리 인사청문회라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예. 피해받는 제2, 제3자가 나온다면 정치는 적어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,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게 정치인의 태도여야 되는데 예.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지금 막 몰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아침에 고려대학교, 그다음에 서울대학교, 부산대학교 연관성이 있죠. 고려대학교와 부산대는 조국 후보자의 딸과 그 관련이 있는 학교고 서울대학교는 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학교입니다. 세 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두 촛불 집회를 열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촛불 집회 제안자가 고대에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의 신원이 또 드러났는데 드러났죠. 특정 정당에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마당이고 그것도 역시 의혹. 그다음 이 대학의
학생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? 예. 네. 본인은 이제 그 학생, 본인 거기 출신이라고는 밝혔는데 그 얘기는 사실 아닐까요? 지금 현재 이 대학에 다니고 있지 예, 않습니까? 다른 대학의 로스쿨인데 네. 거기 모여 있는 그 커뮤니티가 전 또는 뭐 출신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.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라는 접근은 아니요, 좀 저는 특정 정당에 연관성이 있는 분이다라니까. 특정 정당이면 어디? 자유한국당이요. 예. 청년 부대변인으로 내정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지금 물론은 본인은 사퇴를 했습니다. 사퇴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어서 그 커뮤니티에서 또 이 집회를 커뮤니티 한다고 성격을 좀 봐야겠죠. 이 커뮤니티 성격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고 또 조국 수석, 서울대의 경우는 조국 수석을 그동안 비판했던 사이트로 알고 있거든요. 약간 보수 성향으로 예, 봐야 네, 될까요? 네, 예. 네. 지금 우리 사회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. 예. 그런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, 조국 내정자를 그 최악의 인물, 최악의 교수로 이렇게 지목했던 서울대에서 예,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? 제자들이 거기 아닌가 싶고요. 근데 여기서는 또 교수 월급 받은 것 갖고 또 이제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?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 과제를 특히 사법부의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지점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이 치열한 공방의 일환이고 예. 그 와중에 이제 촛불 집회를 제안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동참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국이 인물은 인물인가 봅니다. 예. 이 정도까지 네. 이제 굉장히 이 논란이 커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 많이 얽혀 있는 해당 장관에 대한 찬반이 뜨겁게 일어난 거다라고 보고요. 예.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가지고 청문회를 안 할 이유가 없다. 청문회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본령을 하는 것이고요. 도를 넘어선 정치 공세로 장관을 흔드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흔들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나 싶고요. 그것이 예. 이제 장외투쟁에서도 이제 드러날 텐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근데 자신의 자제분도 굉장한 그 공을 들여서 고등학교를 갔고 이제 대학을 갔었던 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분 알겠습니다. 역시도. 네. 당내에서 조국 그 후보자의 입지랄까요?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여쭙습니다만은 둘 다 그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고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? 글쎄요, 저는 조국 장관이 잠재적 대권 후보다라고. 장관 후보자죠? 예, 예? 조국, 장관 내정자가, 거기까지 가 있다라고 보는 거 조금 과한 거 아하, 아닌가. 과하다. 예. 예. 그렇게 보고, 물론 그분이 이제, 대선 후보, 여론조사에 이제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, 네. 지나치게 이제 그거기 때문에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물론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를 넘어서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회도 하지 말면서 이제 공격하는 게 만약 그 이유라면 예. 제가 볼 때 좀 번지수가 좀 틀린 것 아닌가 예.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입시제도의 문제다라고 오늘 또 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당사자도 이제 인정한 것이고요. 예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여파가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언론도 좀 이렇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. 네.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아가고 의혹 제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이 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 부분은 객관적인 공정한 시각을 가지신 전문가들이라면 모두 다 일관되게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. 언론에서는 좀
이 냉정하게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달아올라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, 다음은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장외투쟁, 이거 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왜 또 나간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이제 5월 달에 그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하다가 이제 투쟁자를 슬그머니 빼고 민생 대장정을 하고 그때 결과가 1대1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문제가 생기면서 같이 함께 이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단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이제 저희가 합의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입장문을 냈죠. 그래서 모처럼 이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건데요. 그 와중에 이제 추경안이 이제 처리가 됐고, 그러고 한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은 좀 반토막이 나고,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, 존재감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. 근데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경우는 뭐 400명을 동원하라, 그다음에 수도권은 400명, 그다음에 그 나머지 지역은 뭐 200명, 그다음에 지역위원장 원외의 경우 뭐 100명, 그다음에 150명 이렇게 해서 7만 명을 동원하라라고 이제 동원령을 내리고 그걸 이제 맞추는데 사실은 400명이 수도권에서 오면 버스가 10대입니다. 예를 그렇죠. 들어서 한 지역을 치면 그러면은 10대를 하려면은 한 대당 45만 원에서 50만 원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점심 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대략 한 2만 원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칩니다. 그러면 2만 원에서 3만 원을 내고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규탄대에 참여하느냐. 그렇지 않을 거예요. 그럼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. 투쟁기금을 모았다고는 하는데 한 번 그 집회를 하려면 집회 장소 꾸미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들어가는데 최소한 뭐 5천만 원이 한다고 해도 5천만 원이면 10군데에서 하면 5억이고요. 그리고 이 지금 400명만 400명이 뭐 20군데라고 치면 그것만 해도 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. 이런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하느냐. 그것도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, 규탄하기 위해서. 제가 볼 때 일본을 규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를 흔들어대는 것은 결국 일본에 이익을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교안 대표의 존재감 또는 대선 노름에 국민들 짜증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. 네.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자유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상당 위기입니다. 이 두 주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? 일단은 뭐 자유한국당은 최근에 뭐 유승민,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크게 하나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자고 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뭐 들어온다 만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그래서 결국은 정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이합 집산이 있는데 명분과 실리보다는 그저 총선에서 이기고 보자라는 그 하나로 이제 깃발로 모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또 누군가가 합치게 된다면 그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쉽게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뜨거운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나 시간이 여기까지 다 됐고 필요하시면은 가깝고도 또 합리적인 그런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있으시면 뭐 저희가 초빙을 해도 좋고 부총장님께서 같이 나오셔도 좋고 꼭 그런 자리를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